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점심 식사는 모두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부터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 포럼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산업 육성과 지원입니다. 조금 전 세션 1에서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카지노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지 육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개의 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지금은 저희 전문가분들을 조금 더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 토론 세션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좌장님과 연사분들이 모두 등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함께해 주신 휴스턴 대학교의 백기준 교수님이 계시고요. 현장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김성수 사무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동의대학교의 윤태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람정제주개발 이신의 선임 상무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패널 분들을 소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좌장님은요. 가톨릭대학교 교수이자 제주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위원이신 김범준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범준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세 분 모셨는데, 예, 지금 저희가 한 37분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세 분 토론자님께 10분씩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저하고 가까운 순서로 그렇게 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김성수 사무관님께서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돼서 좋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영종도 복합리조트 집적화 사업을 투자시 담당하고 있는 김성수 사무관입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유일하게 이렇게 두 곳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곳이라 항상 이렇게 형제처럼 느끼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선진적으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관리 감독도 하시고 또 뭐 양도양수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도 새로 만드시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영종도에서 이렇게 다 카지노가 오픈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또 이렇게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성공적으로 개장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받고 조금 우리가 이게 창의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려면 창의력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좀 복합 리조트를 바라보는 좀 색다른 시선, 좀 다른 시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일은 사실은 저희는 도시개발청입니다. 저희는 도시를 만드는 조직이고요. 도시를 어떻게 만드냐면 민간인들의 외국 자본을 동반한 혹은 민간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식이 이제 복합리조트 가지고 영종도를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송도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 그 민간 사업자한테 수익 사업을 주고 그 수익 사업의 수익성 가지고 목적 사업을 진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도에 유치한 연세대나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가보시면 멋진 센트럴파크 그리고 뭐 아트센터 인천 그리고 68층에 달하는 니트타워 모두 다 민간 자본으로 저희가 민간으로 수익 사업을 주고 그 수익성 가지고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을 조성을 시키는 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카지노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게 제 업무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송도와 청라에 이런 민간 투자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고 우리 조직이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제가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복합 리조트도 카지노 정부에서 카지노라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수익 사업을 주면서 그 수익에 걸맞는 국가 관광 산업 자본을 투자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구조 자체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어떤 고민의 요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가 뭐 요새 뭐 대장동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에 사업권을 줄 때 적정 수익률을 줬냐, 특혜 소지는 없느냐, 적절한 공익적 투자를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향후 경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적정 수익률을 어떻게 할 거고 초과이익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정부에서 복합 리조트 카지노 허가를 준다든지 연장을 해준다든지 할 때 다 똑같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업무를 다 같이 하다 보면 이런 도시개발 쪽의 민간 투자 사업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민간 투자법, 그런 것들을 보면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칭을 하고 해결해 나갈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간 투자자한테 고속도로를 만들게 시켰는데 수익성이 나빠졌다 그래서 민간 사업이니까 이제 고속도로 이제 문 닫고 이제 쓰지 말자,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게 공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냥 민간인이 허가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관광 자산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가 갑자기 망해서 없어진다면 싱가포르에 국가에 미치는 타격은 엄청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공적인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시티라든지 제주 신화월드라든지 이렇게 복합 리조트 개념으로 지어진 자산은 공공적인 국가의 관광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뭐 거의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이런 리스크가 발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공공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고민들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사회적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봐주어야 우리가 어떤 참고적인 레퍼런스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백기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저희는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그 시저스가 떠나서 지금은 RFK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 KR, 그리고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세 개, 한 곳이 오픈을 했고 두 곳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인스파이어는 PFQ가 잘 해결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 그룹도 내년 3월까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도 업체들도 다 느끼실 텐데 아주 어려운데, 이게 또 기회일 수가 있는 게 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이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든 게 우리한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일본도 힘듭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복합 리조트 산업이 리스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본이 아무리 개방형 카지노 허가를 준다 그래도
뭐 8조씩 이렇게 투자하는 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저희는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서 오퍼하는 게 좀 경쟁이 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요구하는 투자비도 작습니다. 거의 일본의 10분의 1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 투자유치 본부에서 느끼고 있기로는 오히려 예전보다 일본의 복합 리조트 규정 공모의 규정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실 다시 태핑을 하고 다시 연락 오시는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이러니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가 적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모델이 오히려 또 어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수 사무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인천에서 하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주도에 보는 시각이라 또 새로운 시각을 저희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자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어진 큰 복합 리조트는 사실상 이 공공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성수 사무관님 이 정도 하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사업자께서 이렇게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 좀 울림 같은 게 있어요. 투자 유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우리 관광자산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참 좋은 그런 사업 모델인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늘은 좀 특수한 관점으로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토론 나오면 국가 이제 관광 산업 이런 쪽은 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도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대 사회는 이제 그 국가 간의 경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을 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아이페즈라는 인천 국제 도시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 파워 인덱스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항상 올릴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력 있는 도시, 국제 도시를 생각을 할 때 관광에 대한 어트랙션 그리고 나이트 라이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컬처의 수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고 한 도시가 이렇게 복합 리조트를 갖는다는 거는 국가 산업적으로도 물론이고 도시로도 도시 브랜드를 좋게 하고 도시의 그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를 저희도 이제 좀 국제 도시를 만들면서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들은 정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긴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김성수 사무관님, 윤태환 교수님, 그다음에 이신혜 상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세션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산업 육성과 지원 세션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